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이라는 책입니다. 미나미 지키사이 지음 백운소공김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도 살아가는 사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삶이 이끄는 대로 유연하게 사는 법, 구부러지는 태도와 삶의 리듬에 관하여 등 삶과 일, 인간관계에 관한 삶의 지혜를 38가지로 정리하여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불안해요. 절에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스스로 걱정이 많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았을 텐데 왜 새삼스레 들추어 또 걱정을 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딱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불안하고 어떤 점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면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 일이 잘 안 풀린다며 한숨부터 푹 쉬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그리 안 풀리는지 물으면 그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고 말끝을 흐리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무엇인지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막연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잘 안 풀린다 라는 딱지를 자기에게 붙여놓고서 더 깊이 생각하기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체에 모를 불안감이 있다면 이런저런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이를 제대로 보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진득하게 들여다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노인 환경과 조건이 저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려는 노력 없이 남들이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노하우를 내 삶에 꿰맞추려 해도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효과는 바로 보고 싶고 몸은 편하기를 바라면 어디 잘 되겠습니까?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하고 조금씩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정성을 들일 가치는 충분합니다. 물론 정성을 들인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추스르는 때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게 나을까? 눈앞의 문제와 감정에 휘둘리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을 고를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와 내 꿈 사이의 진짜 거리, 정말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꿈과 희망을 품되 냉정해야 합니다. 꿈이라는 이름의 두루뭉술한 허상에 시간을 들여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꿈과 희망을 품는 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깊이 들여다본다는 건 꿈에 이르는 거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꿈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꿈에 이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인지 꿈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고 막연히 꿈만 꾸는데 꿈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목표를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꿈이 곧 직업을 가리킨다면 먼저 나의 능력을 냉정하게 파악해 취직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생각할 때는 단념할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상황을 냉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단, 냉정하게 살핀다는 건 냉소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냉소적으로 본다면 아직 내가 그리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일을 마치 남일 보듯 냉정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 꿈도 꿈을 쫓는 자신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어쩌면 재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출발선에 설 때는 여기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한 꿈에 빠져 허우적될 일이 없습니다. 집착 뒤에 숨은 불안. 우리는 때때로 시간, 지위와 돈, 인정과 칭찬, 특정 상황에 집착합니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 깊숙이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가 물어봐도 모호한 대답만이 돌아옵니다.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옆에 있음을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전의 고민을 상담하러 온 여성이 저는 그저 매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에 그럼 매일은 어떤 매일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제대로 차려 먹고 들어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요즘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 8시에 겨우 일어나서 늘 시간에 쫓겨요. 그럼 조금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다음 7시에 일어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할 일이 많아서 늦게 자는 거라 잠을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일을 일찌감치 끝내면 어떤가요? 시급으로 일하니까 일하는 시간이 매일 1시간씩 줄면 깎이는 돈이 한 달에 여성은 조심스레 샘을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알면 구태여 남에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쓰며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면 수입이 다소 줄어든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하루하루가 바빠도 별 수 없다며 열심히 일하면 그만입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이 어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지리라 착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싶다는 등, 유명세를 타고 싶다는 등 애당초
불가능한 일임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 무턱대고 바랍니다. 이런 이들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 줄곧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을 잠재워줄 대체제를 찾을 뿐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은 최근 몇 년 사이 각광받은 비우는 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가구조차 거의 들이지 않은 심플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삭막하기 그지없는 집은 잡동사니가 가득한 너저분한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심플한 생활에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에 버리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 저마다의 몫입니다. 다만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이 있으니 바로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착착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쫓고 먼지 하나 없는 말끔한 집에 살아도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는 대체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당히 담백한 사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를 때는 바깥에서 지혜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런데 친구나 가족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는 마음을 툭 터놓기에 그리 좋은 상대가 아닙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이야기가 공감에 치우쳐 헛돌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일단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평소 자주 만나지는 않는 사이 적당히 거리감은 있지만 말이 잘 통하고 믿음이 가는 사이 이런 인연을 나는 담백한 사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누구보다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상황을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한 명쯤은 만나게 됩니다. 남이 힘들어하는 어두운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울적해 불쑥 연락하면 슬금슬금 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따금 안부 인사로 마음을 표현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속을 터놓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담백한 사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여무는 법이기 때문에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건 그저 가만히 듣는 게 아닙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로써 상대방을 깨우쳐 줍니다. 말을 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사람이 바로 속을 털어놓기 좋은 상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이 믿어도 어디까지나 남이기 때문에 기대려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다가선 셈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까지 얻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답을 얻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이 책,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